오늘은 신정훈 국회의원과의 대담으로 이어갑니다. 신정훈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시죠? 네, 네. 올 2월에 한번 신년대담 때 한번 오셨고 지금 네. 또 연말 다 돼서 오셨는데 일단 청취자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동부권 특히 여수, 순천, 광양권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저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동부권 주민들한테 오셨는데 최근 이쪽에서 이제 동부권 소외론이 조금씩 다시 나오고 있고 또 신정훈 의원께서도 약간 동부권 소외에 관한 말씀도 하셨고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동부권은 요즘 뭐 철강하고 석유화학 산업 때문에 좀 그런 걸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동부권의 그 경제는 우리 전남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전체 GRDP의 거의 그 2분의 1 이상을 동부권의 경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권의 경제 위기는 분명히 우리 전남에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위기를 소외론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는 용어다. 소외론은 아니다. 네. 위기를 소외론으로 위기론으로 볼까요? 위기론. 소외론으로 그 표현하는 것은 마치 그 위기의 책임을 따져 묻는 듯한 정치적 프레임이다. 뭐 사실 이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아주 복합적인 위기거든요. 이 문제를 소위 말해서 정치권의 시각으로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소외론을 부각시키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정치적 그 논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사실 동부권이 처한 그 경제적 위기는 우리 전남 모든 그 정치인들이 지금 그 짊어지고 또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론 거기에는 좀 동의하고요. 그런데 하나 소외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철강이나 석유화학은 어렵고 힘들었는데 계속되는 전남에서 유치하는 사업들 데이터 센터라든지 신재생의 아리백 연구단지라든지 그다음에 AI 센터 좀 이따 뭐 인공태양 얘기도 나오겠지만 나주를 동부권으로 볼지 서부권으로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들이 저쪽 해남하고 목포 쪽에 최근 한 1년 동안 전라남도가 유치를 그쪽에서만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소외론 생각도 이쪽에서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사실 철강 산업의 위기,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는 글로벌 경제적인 구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기후 위기라는 것 역시 지역적인 위기는 아니죠. 전 지구적인 상황에 의해서 빚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기후 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이 우리 지역에는 대단히 기회로 또 새로운 도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와 닿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남부권에서 이 재생에너지 자원이 아주 풍부하잖아요. 그것은 서남부권만의 그 기회가 아니라 동부권 산업 전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서남부권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송배전망을 통해 가지고 이 호남권 특히 전남권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재생에너지를 소비지로 그러니까 이 산업지대로 연결하는 것은 이 에너지 고속도로인데 저는 이 서부권의 기회를 소위 말해 동부권의 위기 극복의 어떤 모멘텀으로 활용하자. 그게 소위 말해서 지산지소형. 그러니까 이 서남에서 이 발전된 풍력과 또 이렇게 태양광 그리고 고흥만이라든가 여수만에서 그 또 발전되는 이 30기가가 넘는 우리 전남권의 재생에너지를 동부권 산업 전환에 그런
중요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여기도 줄 수 있고 여기도 줄 수 있는 거를 여기다 주는 게 아니다. 예. 그 말씀이시죠? 서로 윈윈하는 거죠. 예, 예, 예. 이러니까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네. 이 자원이 동북권의 산업전환 네. 또 도움이 중요한 될 계기가 것이다. 되고 네. 어제 그 수도권에서 이제 서울에서 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또 권양엽 의원 또 김문수 의원이 함께 공동 주최했던 네. R200 산단을 예. 국가 산단을 이 동북권에 지정해서 예. 전통적인 석유화학 산업과 이 철강 산업을 부품 소재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플랫폼 역할을 이 R200 산단으로 네. R200 국가 산단을 이 동북권에 지정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네네. 사실 알리백 그 산단이 서부권으로 갈 건가 고흥 여수 이쪽에도 좀 할 건가 이건 약간의 그 서로 결정이 안 됐었는데 R200 산단이 딱 하나인지 아니면 이 전남권을 함께 이제 여러 군데로 분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서남권의 재생에너지를 이 동북권 산업전환의 중요한 그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R200 산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기반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이해가 됐고 그러면 동북권의 위기론으로 좀 다시 올게요. 네. 이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은 국가 근간 산업이고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1, 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투자와 또 잘 되오다가 이만큼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 일어나려면 국가적 차원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우선 이 석유화학 산업과 그 철강 산업 위기가 어제 오늘 왔을까요? 쭉 예견돼 왔던 거죠. 상당히 오랫동안 그 예견돼 왔고 누적돼 왔던 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남 정치가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 산업이라고 하는 동북권 경제의 위기를 충분히 잘 대처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히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 동북권 그 이 산업의 위기를 전 국가적인 어떤 그 이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산업은 그 수소 환원 제철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실제로 지금 R&D만 해서 한 8천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정부가 그런 어떤 애타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석유 화학 산업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그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자본 집약적인 산업인데 이것이 이 전환하려면 굉장히 많은 국가 예산과 정책이 투여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 더하죠. 그래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이 동북권 경제 그 산업 전환을 국가의 중요한 어떤 국정 과제로 삼고 있고 또 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동 단계해서 서남부 쪽의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동북권의 이 산업 전환을 국가 계획에 반영시키고 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전남 국회의원들이 좀 가끔 모입니까? 뭐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지만 계속 원활하게 모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거 말씀드려요. 이견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의 미래는 하루아침에 준비돼서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준비되고 노력해서 이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정부 질문에서 부산은 이제 북극 항로하고 저기 전남 광양 목포 쪽으로 한 남방 항로라 하나요? 이걸 우리나라의 양대 그 해양 물류 시스템으로 좀 만들자 이런 질의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비전? 이 부산 부울경이 그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면서 북방 항로의 시작점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 물류의 중심 출발점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 전재수 장관이 야 북방 항로 시작점은 여수 광양으로부터 시작한다. 같이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방 항로의 출발점으로서 예. 광양항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 이런 뜻이 있고요. 예, 예. 두 번째로 이제 남방 항로와 북방 항로의 교차점으로서 이 광양항을 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묘도에 예. 그 글로벌 그 뭡니까 LNG LNG 예. 복합 터미널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수백만 톤 그러니까 160만 톤 넘는 그 뭡니까 그 뭡니까 저 LNG 터미널이 만들어지는데 예. 이제 이런 LNG 터미널 이 규모는 우리 국내에서 소비되는 LNG뿐만이 아니고 네. 국제적으로 지금 중국 시장이라든가 동남아 시장까지 연결되는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방 항로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지금 베트남과 동남아, 네, 동남아까지 해서 그리고 호주, 인도까지 포함되는 예, 그렇죠. 그런 이 물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물류의 광양항의 역할, 네. 북방 항로로서 출발점 또 남북 항로의 어떤 교차점으로서 그 광양항의 역할을 좀 더 키워보자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수부도 나름 긍정적인 의견들을 주시던가요? 네네. 예. 예. 하긴 뭐 광양에서 출발해야 된다 하니까 예. 그러니까 남방 항로하고 북극 항로를 연결하는 중심이 그렇게 뭐 광양하고 부산이 조금 더 원활해야 될 텐데.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중국 사실은 약간 대립이었고 네. 이 부산이 너무 커서 광양이 계속 찌그러드는 형편이었잖아요. 컨테이너 중심의 일단은 그 항만은 네. 나름대로 또 장점도 있지만 네. 단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광양항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국제 물류에 있어서 네. 또 분업적인 어떤 자기 네. 역할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예. 무엇보다도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이제 동남아를 겨냥한 그 소위 말해서 교역량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념상 남방 항로가 예, 더 남방 항로라는 개념을 국가 정책에 좀 더 세워가지고 네. 광양을 좀 더 키워보자 이런 뜻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무안 국제공항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무안 국제공항 역시 지방의 어떤 그 공항이 아니라 네. 이 대중국, 대동남아를 겨냥한 그런 그 허브 공항으로서 역할을 좀 더 키워보자. 네. 그래서 물류를 우리 전남 경제의 한 축으로 한번 키워보자. 이런 무안공항과 광양을 통한 네, 네. 중국과 동남아를 통한 물류의 어떤 허브가 전남이 되어보자 네, 이런 네, 뜻이군요. 이런 뜻을 예.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건 좋은 소식이죠. 나주 화순 국회의원으로서 나주의 인공 태양 연구 시설이 선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역할을 하셨을 거고. 네, 네. 이게 이제 우리 전남에 어떤 역할과 어떤 비전을 줄 수 있을까요? 인공태양 하면 조금 어려운데요. 핵융합, 핵 분열을 그 에너지의 그 소재로 삼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네, 논리로 그렇죠. 예. 이 그 핵 에너지를 융합 과정에서 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빼는 에너지를 거죠. 이 실용화하자 이런 상용화하자 이런 뜻입니다. 네. 근데 국제적으로 이제 스위스의 그런 핵 융합 연구 시설이 구축돼 있는데 그 기술을 굉장히 앞서서 선점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제가 2022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그러니까 한전대학을 이 나주에 유치해서 그때 되게 노력하셨죠. 예. 개교하면서 한전대학의 중요한 이 연구 과제가 그 중에 에너지 AI 스마트 그리드 그 중에 또 하나가 핵융합 있었어요. 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뭐 김기만 교수님 또 여타 석학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이제 거기만 그렇게 끝났으면 되는데 사실 그때 또 이 과기부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나주에다가 핵융합의 그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이야기되는 초전도 도체 시설을 이 구축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핵융합 연구의 그 기본 인프라를 나주에 축적했기 때문에 우리 신정훈께서 그런 거 다 예견하시고 거기에다 다 미리 사전 작업을 하셨네요. 뭐 그게 운인지 예견인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네. 2005년도에 한국전력을 나주에 유치하게 된 그것이 네. 가장 기반이었고 그렇죠. 17년도에 대선 공약에 우리 한전 대학 예. 텐텍을 대선 공약에 반영했던 것 2022년도에 정부 예산에 네. 핵융합 그 핵심 기술인 초전도 도체 그 실증 시설을 또 구축했던 거. 뭐 요게 사실은 에너지의 미래를 예견하고 또 에너지의 미래 신기술의 어떤 거점으로서 나주의 역할을 그 준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아마 경사죠. 네, 그럼 경사죠. 네, 아마 핵융합 연구 시설이 구축됨으로써 명실상부하니 대한민국 에너지 신기술의 거점 도시는 전남이고 나주가 되게 됐다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직 갈 길은 멀기 때문에 당장 뭐 큰 뭐 이런 건 없겠지만 향후 미래 기술이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온 건 일단 향후 미래 기술의 선점을 전남에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조금 재밌는 걸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나주는 동부예요, 서부예요? 나주는 뭐 전남 그 중부권이죠. 중부권이고 오늘 제가 방금 전에 저 여수 그 미래 포럼에 다녀왔는데요.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이 발전을 저기 경남도지사에 있던. 이 발전은 그 내용을 아주 유심히 들었습니다. 지금 5국 3특이라고 하는 국가균형발전 그 전략을 설명하는 정부의 입장을 보니까요. 이제는 도시별로 각계약진할 수 해서는 생존하기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권역별 맞습니다. 광역으로 이 산업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전남뿐만이 아니라 전남 광주가 하나의 5국 3특의 한 이 권역으로서 이 경제 그리고 생활 이 문화를 함께 공유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양 시도가 노력해 달라고 김경수 위원장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걸 동부권이다 서부권이다를 가를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부권에서 동의할 수 있는 동부권의 발전 전략 그리고 또 동부권도 함께 할 수 있는 서부권의 발전 전략 그래서 전남의 통합 발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그 정치적인 어떤 과제다. 사실은 그래서 전남과 광주도 지금 특별연합 형태 뭘 구성하고 있는 거 그거 맞고 또 김경수 지사는 지사할 때 저희 부울경 그걸 추진했던 분이라 이분은 광역 단위를 생각하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 그걸 추진해 나갈 거니까 우리도 여기에 흐름에는 맞춰야 되는데. 뭐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 왔었는데 그 지방시대 위원장이 직접 여수 시민과 여수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광주 전남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그럴수록 서로가 협력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또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지금 그 전남 정치권에 맡겨진 그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다음 질문은 뭐 행안위원회에서 지방소멸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였는데 이어서 여쭤보죠. 그러면 도지사 나오실 거잖아요. 도지사 되시면 광주 전남 특별연합 이거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기업도 글로벌 그러니까 이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 시장을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력도 소위 말해서 순천에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광양 여수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인력도 이 전남권이 그런 기업의 인력들을 이렇게 키워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광주 전남의 이 서로 어떤 그 연대와 또 이게 초광역 행정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동부권의 이런 그 대규모 장치 산업과 철강 화학 산업들을 그 전환하는 데 있어서 서부권 에너지가 잘 그 활용됐으면 좋겠다. 뭐 그 얘기는 아까 하신 거고. 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사실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광주 전남도 계속 싸웠고 그래서 무안공항, 군공항 이전하는 것도 계속 싸우고 있고 해결 안 되고 있는 거고. 목포대하고 전남에서도 목포대하고 순천대하고 통합하는 것도 계속 의과대학 서로 하다가 계속 싸우다가 일단 통합했고. 우리 지금 지방의 자세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국민주권 정부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더 좀. 여기서 어차피 도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영국 지사가 여러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만 네. 이런 갈등 해결에서는 별로 탁월하게 리더해 나가지 못한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도지사 되면 나는 어떻게 풀겠다는 말씀이세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예.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늘 그 성과 나는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갈등의 현장에서 유능해야 됩니다. 네. 갈등을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직접적으로 갈등의 현장은 우리의 일상이지만 네. 그걸 푸는 노력은 정치의 일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도정이 좀 부족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다? 저 같은 경우는 늘 지금까지는 비주류라든가 사회적 약자의 편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일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갈등이 아니고요.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로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동부 서부의 갈등뿐만 아니라 어떤 계층 간의 갈등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생활 기초 시설에 대한 갈등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적극적으로 대하고 그걸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막 도지사로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특히 전남도청이 지금 서남권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상황이 제가 도의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도민 통합의 구심인 도청이 중부권에 있지 않고 그래서 그때 뭐 장흥에 세운다 말이 있었잖아요. 아니요. 그때는 도청이 좀 반대를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했었던 것이고요. 이왕 이제 도청이 서남권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동서 간의 갈등 그런 소외론 위기론을 푸는 것은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어요. 1분. 아까 말씀하신 거 말고 나는 도지사가 되면 동부권의 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요거다라고 생각하다. 동부권 얘기만 한번 해주시면. 아까 이야기했듯이만 철강 산업의 수소환원 제철로서의 어떤 전환 그리고 석유 화학 산업의 또 이렇게 구조 조정과 이 고품질 그 친환경 신소재 부품 산업으로서의 전환 이 부분들을 국가 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번에 지금 이번 주 다음 주에 통과될 그 K스틸법 또 석유화학 권양의 의원이 했다고 말씀하시죠? 이 관련 법 이 두 가지 법은 이 동부권의 이 양대 산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전환해 나가겠다 이런 그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 정부의 정책을 이 동부권 산업 전환에 아주 확실하게 엮어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행안위원장으로서는 언제까지죠? 내년 6월 달까지니까요. 그런데 뭐 이제 그동안 출마하시면 이게 나오니까. 그럼 이제 끝으로 행안위원장으로서도 좋고, 도지사 출마 후보로서도 좋고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죠. 우선 산업 전환이라든가 이렇게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민생을 얼마만큼 잘 보듬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지금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민생회복 지원금이랄까 또 지역사랑 상품권이랄까 또 이런 그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또 그걸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전환과 더불어서 이 전남이 의외로 또 중부 또 여수나 순천 광양에도 많은 농업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업 지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민생의 문제도 함께 푸는 그래서 산업과 민생을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그런 그 이 정치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내년쯤에 후보로서 진짜 이제 후보로 공약 어떤 갖고 계신가로 한번 다시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끝났습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나수 화순 국회의원 신정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